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박정호입니다. 자, 월요일에 시작이 됐는데요. 저희가 화면 통해서 보여드린 것처럼 한국타이어 대전 공장 화재가 아직까지 완전 진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자, 이 화면 보시는 것처럼 검은 연기가 계속 보이고 있는데요. 자, 이 사안 저희가 또 정리하면서 오늘 방송 시작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월요일도 어김없이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 나와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월요일의 휴먼 안진걸입니다. 아유, 큰 불이 나가지고 그러니까요. 걱정 많이 했는데 다행히 이렇게 돌아가시거나 이런 분들은 네. 아직까지는 네, 지금 뭐 인근 주민들 뭐 대피했다는 소식도 잠깐 들어왔었는데 인명 피해는 없었고 작업자 10명하고 소방대원 1명, 11명이 연기를 마셔서 병원으로 그러니까요. 옮겨진 걸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도 생명, 둘째도 생명, 셋째도 생명 아닙니까? 네. 첫째도 국민안전, 둘째도 국민안전, 셋째도 국민안전. 그렇습니다. 정부하고 지자체와 기업이 왜 있는 겁니까? 네. 결국은 다 우리 국민들 생명과 안전으로 먹고 살자고 만든 제도들이잖아요. 네. 근데 그런 제도들이 언제부턴가 흉기가 되고 네. 생명과 안전을 오히려 파괴하는 그런 일들이 많습니다. 네. 이번 불의 배경은 제가 좀 더 알아봐야 되겠지만 또 한국타이어가 워낙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킨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네. 혹시라도 또 안전관리를 매우 소홀히 하거나 아하. 안전에 투자를 안 했거나 또는 뭐 직원들의 어떤 건의, 생명과 안전의 건의를 묵살했거나 이런 일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네. 제가 이제 아직 확인은 안 됐습니다만 그런 걱정이 되네요. 예. 그러게요. 2014년도에도 큰 불이 있었고 예. 또 2023년 거의 막 9년 정도 만에 다시 불이 번져가지고 지금 보면은 KTX 지나가는 철길 바로 옆이에요.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는 밤에 KTX 운행 이제 우회하는 상황, 도로도 통제가 됐던 상황이었고 근처에 이제 아파트에 계신 주민들이 너무나 고통을 받았을 것 같습니다. 연기가 너무 연기 때문에. 무섭고 극심하니까요. 네, 아파트에 있는 화단에까지 불똥이 튀어가지고 그걸 진화하는 일까지 있었는데요. 아무쪼록 이제 인명 피해 없이 예. 잘 빨리 진화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한국타이어 산재로도 아주 악명이 높았고요. 네, 또 오너 일가 리스크도 굉장히 아. 문제가 많이 됐던 회사입니다. 그 이제 오너 일가들 중에 이제 좀 양심적인 분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얼마 전에 구속됐죠, 조현범 네, 한국타이어 전 사장. 그러니까 그런 일들도 많아요. 그러니까 이제 재벌 대기업의 문제점 이야기 나올 때 항상 나오는 또 그 이명박 사돈 집안입니다. 효성그룹하고 한국타이어 그룹이요, 형제 네. 그룹이잖아요. 항상 무리를 많이 일으켰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화재 났을 때 그냥 우리 국민들이 이런 거잖아요. 오, 제발 누구도 다치면 안 되는데 하면서 네. 그다음에 또 한국타이어야? 저 오너 일가들 문제 많아. 이제 요런 그게 이런 거에도 영향 끼친 건 아닌지 네. 걱정을 할 수밖에 없고 의문이 드는 수밖에 없는 거죠. 자, 아무쪼록 저희가 이 상황, 이 현장 CCTV로 현장 상황을 바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방송 뭐 중간이나 아니면 후반쯤에 다시 한번 현장의 모습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저희가 이야기 좀 시작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오늘 늦으셨어요. 예. 지각. 아유, 아니 저희 방송에 지각하는 사람 딱 한 명 있어요. 최진봉, 최준봉 교수. 돈진봉, 지각봉. 세송 목사, 지각봉. 이게 이제 더 많은 돌보기에서 여러 군데 다니다 보니까 지각도 하시고 네. 또 세속적인 네. 이슈에도 관심 많아서 지각도 하시고 지각봉이신데 오늘 안진걸 소장. 이번 주 금요일 날은 제가 최진봉 목사를 네. 안진걸 TV, 임세은 TV 공동 방송에 한번 모시려고 합니다. 아, 그 그러세요? 임세은 TV 이제 우리 민생 공동 수준인데 구독자 10,000명을 돌파했어요. 또 안진걸 TV도 이제 9만 명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념으로 네. 최진봉 목사님 모시려고 합니다. 굉장히 저희가 우호적이고 연대하는 분이죠. 네. 근데 제가 저는 요즘에 되게 일찍 왔잖아요. 근데 어제 어디 부산에서 다녔어요? 아. 정말 비가 너무 많이 내린 거예요. 네. 봄비치고는 폭풍우처럼 아. 바람도 엄청 불고. 예. 아까 원래 수만 명이 모였어야 되는데 뭐 한 1,000명, 2,000명 정도밖에 못 모이긴 날씨가 안 했는데 좋았어요. 오후 4시부터 행진까지 끝나니까 한 7시, 그리고 이제 뭐 평가도 하고 디프리도 식사도 하고 올라오니까 집에 들어가니까 2시가 넘어가지고요. 네. 와, 그다음에 토요일 날도 강제동은 무효, 강제동 해법 무효 국민대회가 있었잖아요. 그리고 그렇죠. 이어서 30차 촛불 대행진, 그다음에 또 촛불 집회 참가 뭐 네. 끝나고 간 다음에 주말에 바빠요. 또 그 토요일 2시에는 그 이렇게 윤석열 정권이 노동자나 노조를 탄압하나 네. 그 문제점 요거 토론회도 있었어요. 그래갖고 완전 이 토요일을 강행을 했더니 못 일어나셨군요 아침에. 저도 네. 사람인가 봐. 그 뭐죠? 알람 소리가 안 들렸어요.
근데 뭔가 꿈속에서 뭔가 석연치 않은 듯한 느낌이 들었고 얼른 눈 떠보니까 네. 좀 늦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아유 뭐 없이 피곤합니다. 진짜 예. 피곤할 수밖에 없는 예, 게 주말에 큰 집회를 예. 무려 3개나 치르고 그러니까 또 지금 계속해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있는 요즘에 분노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한일 관련된 관계인데 정부의 강제동원 피해자 삼자 변제 방식의 해법을 발표하면서 국민의 분노가 커지고 있고 오늘 뭐 리얼미터 조사 보니까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도 예. 떨어졌어요. 많이 좀 떨어진 앞으로 상황이고. 더 떨어질 겁니다. 네. 왜냐하면 전당대회 끝나가지고 컨벤션도 끝났고 음. 김기현 대표가 됐는데 아직도 네. 김기현이 누군지 몰라요. 아직도 땅 대표라는 소문은 들어봤는데 당 대표가 아니라 땅 대표고 땅 대표. 전당대회가 아니라 분당대라는 소문은 났는데 네. 윤석열이 당 대표 겸하는 거로 아는 사람 많아요. 아, 이번에 이 전당대회 예. 결과는 그거잖아요. 윤석열이 윤석열 한 겁니다. 김건희가 김건희 한 겁니다. 네. 그냥 자기 마음에 드는 사람, 자기들 앞잡이를 심으려고 네. 이준석 내쫓고 그래서 이번 선거가 정상적인 절차에서 이루어진 선거로 오해하는 분들이 많아요. 이준석을 내쫓고 이루어진 선거입니다. 네. 비정상적으로 그렇잖아요. 이준석 대표 임기가 있었는데 남아 있었는데 그렇죠. 그렇게 그리고 되면서 민심일이 유승민을 짓밟고 네. 당시밀이 나경원을 짓밟고 또다시 당시밀인 안철수를 적으로 규정하고 가만히 있지 않으면 죽이겠다는 식으로 협박을 공격하면서 네네. 온갖 땅 관련 비리, 울산 고래고기 사건, 뭐 또 가족 친척들의 부정 비리 사건, 뭐 그 사건을 수사했던 황운하 의원에 의하면 네. 지난 수요일 날 황운하 의원, 최강 의원 그 의정 보고 토크쇼에 제가 같이 가서 했는데 그 자리에 뭐 수백 명 있는데 그 자리에 단언하더라고요. 자기가 수사를 했으니까 최악의 향토 그런 지역 비리 유지 비리, 의혹이다. 예, 지역 유지 비리의 대명사다. 그렇게 아예 단언을 해버리더라고요. 네. 그 사람은 지금이라도 수사받으면 바로 구속된다는 거예요. 네. 뭐 그런 그 정도로 문제가 됐던 사람이 됐어요. 근데 지금도 김기현이 누군지 몰라요 국민들이. 왜냐하면 존재감이 너무 없잖아요. 그리고 지 힘으로 된 게 아니잖아요. 자기 힘으로 된 게 아니라 윤심으로 됐다. 완전히 그냥 윤심이란 말은 너무 점잖은 말 아닌가요? 네. 윤석열과 김건희의 정치 공작으로 된 거죠. 그것도 불법 정치 공작. 근데 이게 굉장히 큰 의미가 있는 게 네. 지난주 목요일 날 우리 김용민 의원 민주당의 유정조 예. 남민석 의원 그리고 촛불행동가 민생경제연구를 대표 제가 기자회견 했잖아요. 네 명이서 저희도 이제 올렸습니다. 오마이TV 생중 많이 보셨고 네. 핵심이 이겁니다. 당 안에서는 불법적으로 정당 운영에 개입하고 경선을 방해하고 정치 공작을 했다. 네. 이건 중대한 엄벌 사유이자 탄핵 사유이자 퇴진 사유가 된다. 그다음에 당 밖으로는 이재명 죽이기에 올인한 것도 모자라 대통령 집무실 안에 나서서 구속영장이 계속 청구될 거다. 2번이고 3번이고. 네. 이건 검찰 수사를 뒤에서 조종하고 있고 개입하고 있다는 증거가 드러난 거잖아요. 이것도 중대한 탄핵사 퇴진 사유가 되는 것입니다. 아니나 다를까 오늘 당직 인선도 완전 그냥 윤석열, 김건희의 앞잡이들만 딱 세워놨습니다. 뭐 최고위원 유승민 게 하나 그건 정말 100%다 윤석열 세력을 했을 때 나올 수 있는 비난을 피하려고 액세서리 한 명을 끼워놓은 거죠. 액세서리. 그리고 그 사이에 그 사람이 대선 때 유승민을 도왔다고 하지만 그 사이에 또 어떤 변화가 있었을지 어떻게 합니까? 요즘에는 옛날 일 같죠. 예, 아주 옛날 일이잖아요. 강대식 최고위원이 예. 지명이 됐는데. 그러니까요. 그리고 요즘에 웃긴 게 다 초재선 중심으로 했잖아요. 이철규를 중심으로. 네. 중진들은 이렇게 윤석열과 김건희가 당에 개입하고 협찬하고 야당 주기 나서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네. 초재선이 윤석열, 김건희 앞잡이들거든요. 그냥 찬양하고. 그러니까 보통 당직 인사하면 중진들이 많이 되잖아요. 네. 이건 다 초재선 중심입니다. 그 이유가 뭐냐? 윤석열, 김건희가 보기에 이런 믿을 수 없는 유승민이나 나경원이나 안철수 같은 세력들인 거예요. 중진들은. 그럼 누구냐? 말 잘 듣고 무조건 찬양하는 초선들 중심에 채워놓은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 주말 사이 굉장히 중요한 일 많죠. 그리고 이재명 대표 조상묘에 네. 테러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토요일, 일요일 이 사이에 벌어진 일들을 제가 지금 요약해 보는 거잖아요. 뭐 집회, 뭐 한일 관계, 오늘 벌어진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압축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 현재 네. 윤석열, 김건희 세력에서 자행되고 있는 이해할 수 없는 모든 일들이 다 이번에 터져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린 것은 이번에 리얼미터 조사에서 예. 이 떨어지고 지지율이 떨어진 것들
그러니까 말씀하신 게 전당대회가 이제 끝나고 하면서 이게 이제 당연한 거다. 그리고 이 김기현 대표가 선출된 것 자체도 감동이 없죠. 윤석열 대통령이 존재감도 개입을 한 감동이 거 없죠. 아니냐. 네. 네. 그다음에 전당대회 때 어쨌든 자기 지지한 후보 받으려고 여론조사 막 과잉해서 받은 것도 이제 끝났으니까 다 짓밟힌 세력들 입장에서는 허탈할 거 아니에요. 네. 그리고 결선까지 갈 줄 알았는데 기대 안철수든 천하람이든 전부 다 기대하잖아요. 왜냐면 윤석열이 윤석열 해버리고 김건희가 김건희 해버린 바람에 이번에는 어차피 다른 선택이 없다. 네. 김기현을 만약에 안 밀어주면 당내 또 엄청난 분란이 생길 거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당원들 투표니까. 예, 그러니까 당원들이 네. 좋아서 찍은 게 아닙니다. 저희들 분석으로는 또 다른 분당, 또 다른 비대위, 정진석이 또 올 수도 있잖아요. 네. 엣지 오브 투모로우처럼 죽었는데 또 와 비대위원장으로. 엣지 오브 투모로우 영화에 대해 여러분 기억나시죠? 네. 그러니까 톰 크루즈가 계속 살아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 상황을 총선이 이제 1년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그 상황을 펴려고 일단 김기현은 팀을 실어주자. 네. 총선 앞두고 잘못하면 또 난리는 아니더라도 워낙 바이든 날리면 좋아하니까 이렇게 된 거죠. 그러니까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런 만약에 전당대회였다. 안철수나 천하람이 예. 돌파 이렇게 됐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물론 윤석열 지지율은 그래도 떨어졌고 국민의힘 지지 많이 올라가는 뭐 일도 있을 수 있겠지만 네. 뻔한 거니까. 그리고 한일 강제동원 해법 너무나 이건 뭐 역사상 최악. 지금 뭐 인도에도 또 무속 방송 나오고 얼마 전에 대만 방송에도 이건 완전히 한국이 주권을 포기하는 거나 다름없는 짓이다라는 비난 방송이 나왔어요. 전 세계에서 웃음거리가 돼요. 네. 그래서 뭐 주말에 이 서울광장에서 네. 규탄 대회가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재명 대표도 참석을 했고 뵀습니다. 이정미 예. 정의당 대표도 참석을 해서 정말 많은 국민들께서 어떻게 이럴 수가 있냐. 특히 지금 이번 주에는 한일 정상회담도 예정이 돼 있잖아요. 예. 걱정을 좀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이제 어느 정도 걱정이냐? 네. 가서 이제 독도 주변에서 자위대까지 훈련을 시켰잖아요. 네. 용인했잖아요. 윤석열 정권이. 그리고 미국은 대놓고 그냥 일본해라고 인정했잖아요. 이렇게 써버리잖아요. 항해도 안 바꾸잖아요. 네. 윤석열 같은 역사상 최악의 친일 정권은 독도도 넘길 수도 있겠다라는 지적까지 나옵니다. 독도도 넘길 수 있겠다. 심지어는 울릉도도 넘기는 거 아니냐. 하... 미국과 일본의 군사 동맹의 예. 부하로 하위로 편입되기 위해서 무슨 짓이라도 할 수 있는 자다 정권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과장일 수는 있잖아요. 비약일 수 있겠죠. 설마 할 수 근데 있는데. 설마 했던 일이 지금 다 벌어지잖아요. 관절을 옮기는데 천공과 건진이 개입했다는 거. 네. 오늘 또 보면 대통령님이 굉장히 재밌는 일 하나 발생했습니다. 의전 비서관이 갑자기 사표를 냈습니다. 중요한 일정을 예, 앞두고 의전 비서관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정이 그렇죠. 지금 일본을 가야 되잖아요. 바로 이제 그다음에 이번 주에 가야 되고 바이든하고 정상회담도 다음 달 있잖아요. 26일에. 근데 의전 행정관이 김건희 최측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왜 됐는지 아무도 아직도 모르고 누군지도 그래요. 공개가 안 됐던 사람이에요. 네. 이 사람하고 김건희가 지금 김건희가 여러분 저 정상회담이나 외국 나갈 때 보면 김건희가 여러분 진두지하는 거 여러분 보셨죠? 영상에 막 뭐 찍혔죠. 데리고 가면서 네. 막 유엔에서도 막 이렇게 지시하고 예. 자 그다음에 인도네시아에서도 보셨죠? 박 기자님이나 여러분들께서도 네, 네. 윤석열이 그냥 외교도 안 하고 대화도 안 하고 가만히 있으니까 나가 그러고 그다음에 또 뭐 방명록 쓰는데 이렇게 쓰고 이렇게 정신못차려 쓰시니까 빨리 앞에 포주 취해주니까 윤석열 썩소 날리고 그다음에 또 인도네시아 어디 데리고 가가지고 대통령 사진 찍어봐 봐봐 네. 요거 이게 지금 본인이 사실상 아니 주인공이 돼서 걸어오는 것은 물론이고 네. 의전의 중심에 본인이 있잖아요. 근데 의전 비서관이 아마 대통령 중심으로 네. 자기가 대통령 윤석열이 배우자인데 정 반대로 하니까 잘라버린 거 아닌가 싶어요. 지금 이건 굉장히 중대한 사태입니다. 이건 분명히 국정농단급 이거 이제 밝혀질 겁니다. 저는 관저 개입에도 우리 김종대 전 의원이 밝혀놓은 것과 부성찬 대변인이 공개한 것처럼 천공이 네. 개입했잖아요. 아하. 천공 말고 건진까지 개입했다는 의혹이 지금 나옵니다. 그래요. 둘이 각각 갔거나 따로 갔거나 뭐 그러니까 이제 각각이나 따로나 똑같은 말인데 그러니까 같이는 안 갔겠지만 네. 각각 가면서 이런저런 조언하고 개입을 했다라는 의혹에 의해서 의전도 이제 그런 의혹이 지금 나오고 네. 있고